보자보자 시험 보자 대원 두고 보자 보자보자 시험 보자 KBS 알보자 보자보자 시험 보자 준이 미안 보자보자 시험 보자 EBS 나는 가다 나는 교육방송으로 가다 포기한 애들 두고 가다 갈까 말까 하다 그냥 가다 가냐 그리고 나는 가다 EBS 알려주러 가다 펀스쿨로 나는 가다 궁금하면 펀스쿨로 와라 헤이 컴온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25기 공채 출신 펀스쿨 기초 A반, 서초 기초 A반 강의를 하고 있는 한만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EBS 공채가 떴어요. 아시고 계시죠? EBS 공채 자기소개서. 이 자기소개서를 또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제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자기소개서 보면은 제가 입사할 때랑 형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형식이 똑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25기였고 이제 2019년에 이제 봤던 친구들이 26기, 이번이 27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작성했던 때 어떤 기억을 좀 되살리고, 또 그리고 제가 좀 알고 있는 어떤 자기소개서 작성의 팁을 좀 두루두루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또 급하게 와서 지금 하니까 힘드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작성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뭐 ebs.scout.co.kr이던가요? 이게 채용 사이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사 지원을 실제로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각 항목마다 1번 뭘 쓰세요, 쓰는 칸이 이렇게 있고, 2번 또 뭘 쓰세요, 쓰는 칸이 이렇게 쭉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여기다가 바로 이제 기재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바로 기재를 하지 마시고 여기는 이 항목에 맞춰서 이 항목이 뭘 쓰라고 하는지 그 문항 같은 거를 따로 메모장을 켜세요. 메모장을 켜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아니 반대인가? 아무튼 메모장을 켜셔가지고 여기다가 1번은 뭘 적으라고 돼 있다, 2번은 뭘 적으라고 돼 있다 라고 기재해 놓으시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실제 여기다 쓰고 싶은 내용을 작성을 미리 해놓고 다 작성을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작성이 다 끝났다, 이제 넣기만 하면 된다 라고 판단했을 때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나서 저장을 최종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파일이 아직 완성이 안 되는데 미리 써놓고 싶다 그러면 임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임시 저장. 그래서 임시 저장에다가 임시 저장을 해두시면 항목을 다 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본인이 지원했던 거에다가 나중에 파일만 추가적으로 첨부를 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저장을 하면 최종적으로 제출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고요. 자, 그래서 꼭 메모장이 아니라 뭐 한글이나 워드로 하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말고 쭉 이제 이 항목별로 쭉 보다 보면 그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좌우명이라는 항목 작성이 있는데 거기에 작성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한글이나 워드에 작성을 하셨다가 복붙을 하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에러가 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메모장을 꼭 이용해 달라, 이런 식의 내용이 써있기 때문에 한글이나 워드를 사용했다가 붙여넣기 하는데 계속 에러 난다고 왜 안 돼? EBS 뭐 이렇게 욕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냥 메모장을 이용해서 쓰시고 나서 복붙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죽어도 한글과 워드를 사랑합니다, 쓰겠습니다. 한글과 워드에 작성했다가 메모장에 한번 복사했다가 메모장에 있는 걸 붙여 넣으세요. 네, 합의가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써야 되는 항목이 그럼 무엇이 있느냐 해서 입사 지원 창을 실제로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실제로 보시면 첫 번째로 써야 하는 게 학력사항을 적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력사항을 대체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가 고민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최종 학력까지 실제로 쓰시면 됩니다. 본인의 실제 최종 학력까지. 그래서 뭐 제가 전에 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초중고 이런 거 그냥 생략하고 이제 뭐 대학교만 쓴다든가 아니면 고등학교만 쓴다든가 고졸이신 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사실 그냥 뭐 어차피 블라인드라서 그분들이 뭐 자세히 안 보지만 비워둘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합격이 되더라도 나중에 뭐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보는데 이 친구는 초중고를 왜 안 썼을까? 해외에서 왔나? 뭐 괜히 이런 의문점이 생기고 뭐 괜히 연락받고 이런 뭐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선 내용을 다 상세히 그냥 기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뭐 수료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면 뭐 중퇴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퇴면 중퇴, 뭐 수료면 수료, 졸업이면 졸업, 다 수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 다니던 학생들도 뭐 수료, 졸업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면 재적, 재적이 아니라 재학, 죄송합니다. 재적은 잘린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 거를 잘 선택해서 실제적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력상에 보면 학점이나 이런 걸 좀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적은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전 좀 학점이 안 좋아서 좀 안 적고 싶은데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대학교 학점이 개판이었는데 썼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난하게 그냥 다 빈칸은 다 채워 넣는다는 마음으로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항목을 보면 자격증에 대해서 나가서 자격증 대체 어디까지 이거 쓸 수 있습니까? 국가공인. 국가공인 자격증만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가공인이 아닌 다른 민간단체 공인의 어떤 자격증은 기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가공인이라 하면 그야말로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KBS에서 하고 있는 그 한국어 능력 시험 그것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놓으신 분들은 그걸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 뭐 운전면허라든가, 그러니까 공인 자격증 및 면허예요. 이것도 국가공인 면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허가 있으면 운전면허라든가 뭐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게 저는 면허도 없고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권도 2단이거든요. 태권도 이거 단증이 이게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정 없으면 이거라도 쓰세요. 괜찮습니다. 예. 뭐 비워놓는 것보다 나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항목이 뭐가 있냐면 자격증 다음은 이제 수상 경력이 있어요. 수상 경력. 살면서 이게 상을 물론 학교 다니면서 뭐 장려상, 뭐 아니면 우수상, 아니면 뭐 개근상. 근데 그런 상이 아니라 이제 어떤 유관 단체에서 주는 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를 다녀서 그냥 받는 그런 소소한 상들이 아니라 좀 큰 단체에서 받는 뭐 콩쿨 입상 경력이라든가, 뭐 아니면 큰 대회, 뭐 그런 거 입상 경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우지망생이라면 뭐 이제 성우협회 측에서 뭐 주관하는 고등학생 뭐 대상으로 하는 성우 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입상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것도 저는 경력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밖에 뭐 따로 또 이런 뭐 예술 전공을 했던 학생이라면 관련된 상 같은 게 있다면 그거 써도 되고, 그게 아니라 뭐 수학 경시대회, 영어 경시대회 뭐 이런 그러니까 학업과 관련된 상을 탔더라도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학교 차원에서 받는 상 말고 그 이상 좀 큰 단체에서 주는 상 이런 걸 쓰면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아마 없어서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성우를 뽑은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뭐 이런 게 있어요.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좌우명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써야 할까? 좀 막막하실 수 있어요. 뭐 저는 뭐 어디 지방에서 태어난 아버지야, 어디 지방에서 태어난 어머니의 몇째로 태어나 뭐 이런 뭐 구구절절 쓸 텐데, 그렇게 구구절절 쓰시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쓰세요. 그냥 예를 들어 뭐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런 거 써도 되지. 그냥 근데 뭐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이렇게 상세하게는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사항 같은 걸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성장 과정, 그야말로 내가 어떻게 자라왔다 이런 거 위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스토리가 좀 있으면 좋다고 봐요. 말 그대로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인생의 굴곡, 질곡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잘 극복해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그래서 쓰라고 하면 조금 진짜로 안 좋았던 좀 일이 있었던 학생, 뭐 이렇게 집이 좀 어려웠다든가 개인적으로 뭐 학교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이런 거를 너무 상세히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접을 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안 좋았던 일을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적지 마시고 안 좋았던 일은 간단하게 적고 그 안 좋았던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해냈는지 그 극복 과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기재를 하는 게 좀 더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플러스 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내용을 굳이 많이 써서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 자세히 알고 싶진 않거든요. 심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어려운 상을 네가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 어떤 인물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거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걸 궁금해하지 그 당시 상황을 그렇게 궁금해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잘 극복해냈고 전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위주로 성장 과정을 기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성격의 장단점 되어 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그럼 이제 뭐 어떤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 약간 좀 자신감이 없다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선생님 저는 사실 장점이 별로 없고 단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저는 장점은 막 한 줄 쓰고 단점은 막 10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발 그러지 말고 단점이라는 게 많은 것 같아도 사실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 한두 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머지는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일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 뭐 시간관념이 없어서 지각도 많이 하고 친구들한테 폐도 끼치고 뭐 그런다. 그럼 시간관념이 없다. 그게 단점이겠죠. 근데 시간관념이 없다 전에 조금 예를 들어 계획성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단점에 대해서. 대신 장점은 좀 여유 있다.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조금 더 즉흥적으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임기응변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장점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하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할 때 장점은 본인이 이제 남들한테 말해서 부끄럽지 않고 누가 봐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단점 역시 아까 말했던 거랑 성장 과정에서 말했던 거랑 비슷한 이제 얘기인데 장점은 좀 디테일하게 쓰시고 단점은 간략하게 쓰시되 이거를 제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단점을 알고 있고 이 성격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기재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단점이 있지만 본인이 단점을 알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친구구나 라는 게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단점만 띡 써놓고 그냥 전 이런 단점이 있는데 뽑든가 말든가 이러면 이제 이게 굳이 뭐 그렇게 짧게 쓰라고 이게 1000자나 쓰게끔 돼 있진 않아요. 보면 1000자 미만 쓰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쓰면 한 20자면 끝날 것 같아요. 아무튼 여하튼 네. 장점 위주로 쓰고 단점도 쓰되 단점을 극복하기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꼭 같이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좌우명 이게 또 이제 뭐 좌우명이 뚜렷한 친구도 있겠지만 없어서 만들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좌우명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좌우명이 있는 친구들 좌우명 쓰면 되죠. 근데 그냥 좌우명만 쓰지 마시고 이 좌우명을 갖게 된 이유라든가 그리고 좌우명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인생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내 좌우명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좌우명을 따라서 조금 도움이 됐던 일화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좀 성공을 거뒀던 일화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든가 그런 내용을 같이 딸려서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좌우명도 너무 턱없는 느낌이나 너무 조금 약간 사차원 같이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좌우명 멋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병력 일섬 이런 거 쓰지 말고 제발 말도 안 되는 거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덕후인 거랑 이 성우 시험을 보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성우 시험은 이게 이게 지금 EBS라는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회사에 입사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재미있는 단체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동아리 입사하고 동아리 어디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회사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내가 다달이 돈을 받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회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들입니다. 이 모든 걸 쓰는 이것들이. 그래서 서류 면접은 이 친구가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진 않을까를 1차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좌우명 이런 걸 쭉 썼다고 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지원 동기가 나옵니다. 지원 동기.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직무 수행 계획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일단 지원 동기. 지원 동기는 말 그대로 EBS에 지원하게 된 동기예요. 여러분이 성우가 되고 싶은 동기가 아니라 EBS 성우가 되고 싶은 동기예요. EBS 성우가 되고 싶은 동기. 저는 사실 대원 성우가 되고 싶은데요. 그럼 뭐 그렇게 쓸 겁니까? 지금 EBS에 지원하는 마당에? 아니잖아요. EBS 성우가 되고 싶은 척을 해야죠, 일단은. 진심으로 되고 싶은 사람들이야 그 마음 그대로 쓰면 되지만 저는 진짜 안 그러는데요. 해도 시험을 안 보면 되지만 만약에 볼 거라면 적어도 보는 한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EBS 성우가 되고 싶은 동기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왜 꼭 성우가 다른 방송국도 있는데 뭐 대원도 있고 투니도 있고 KBS도 있고 대여교도 있고 그런데 왜 꼭 EBS에 들어오려고 해요를 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동기를 썼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저는 사실 다큐멘터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꼭 하고 싶은데 EBS가 훌륭한 다큐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입사해서 내레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전 나중에 결혼해서 돈독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EBS 애니메이션에 출연해서 제 아들이 제 딸이 EBS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빠 나왔다 엄마 나왔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든가 뭐든 좋으니까 EBS 성우가 되고 싶은 이유를 적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입사 후 직무수행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사 후 직무수행 계획. 말 그대로 EBS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야? 이거예요. 자, 쓸만한 내용은 몇 가지 있겠죠? 1번, 어떤 성우가 될 것인가? 어떤 성우?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주는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실력으로 인정받는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내레이션을 잘하는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팽수를 넘어설 인기를 가지고 EBS에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성우가 되겠습니다. 뭐든 좋아요.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조금 자기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좀 자기가 기여를 더 할 수 있는 것 같은지 그런 내용도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 본인이 내레이션에 자신이 있다면 EBS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좀 더 많은 보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든가 그래서 내레이션 위주로 커리어를 쌓고 싶다라든가 그런 계획이니까 아니면 내레이션부터 애니메이션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내용도 써도 되고 아니면 저는 애니메이션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좀 주력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커리어를 좀 쌓고 싶습니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써도 돼요. 두루두루 다 잘하겠다만이 답은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방향성을 쓰면 됩니다. 방향성. 그리고 또 뭐 이런 게 있어요. 지원 동기를 쓸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막막하면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EBS가 교육방송이잖아요. 교육방송이고 이제 이 교육이라는 것에 사실 굉장히 자부심이 큰 회사예요, EBS가. 그래서 소위 말해 국민을 위한 평생 교육. 그러니까 이제 EBS에서 강의 여러분들 보통 알고 있는 게 내신 강의, 그러니까 내신 관련된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거 강의라든가 아니면 수능 관련 강의 이런 걸로만 EBS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직업 뭐라고 해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직업 선택을 위한 그런 강의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폭넓게 EBS가 강의 컨텐츠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밖에 교양, 예능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방송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EBS의 어떤 그게 약간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적은 수신료죠. 수신료가 이제 KBS에 비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약간 EBS가 우린 적은 수신료로도 훌륭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 이게 약간 EBS의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싹 써주시면 내가 그만큼 EBS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고 EBS라는 회사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걸 지원 동기로 쓴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성우가 되고 싶다 하면 더 이쁘게 보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썼고 자, 넘어가서 이제 직무 관련 경력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실제 성우 직무랑 관련된 거. 예를 들어 언더 성우 일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연극영화과 출신이라든가 혹은 고등학교, 중학교 혹은 대학교에서
연극부였다든가 이런 것들 다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밖에 뭐 애니메이션 관련 동아리들도 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지금 성우들이 많이 이제 임하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더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다. 이런 걸 알리는 것도 좀 직무 경험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썰을 잘 풀어야 돼요. 이런 활동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런 식으로 썰을 잘 푸셔야 되고 그리고 그 밖에 뭐 이런 경험이 없다. 저는 없는데요. 저는 그냥 회사만 다녔는데요. 저는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런 경우 뭐 학교에서 좀 목소리가 좋아서 저는 발표를 도맡아 했습니다. 발표, PT 이런 걸 좀 도맡아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밖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회사라면 영업직이라든가 영업직 혹은 회사에서도 PT 이런 걸 발표 이런 걸 많이 했다든가 그런 식의 썰을 좀 풀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엮을 수 있거든요. 사람을 많이 대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고 그 사람의 특성을 제가 또 이용해서 연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제가 갖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직무 관련 경력사항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관련 예를 들어 경력사항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작가 경력이 있다든가 뭐 PD, 조연출 아니면 영상 편집 뭐든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무조건 쓰세요. 왜냐하면 무조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방송 제작 관련된 사항을 알고 있다는 건 엄청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꼭 성우로서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성우로서의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이런 방송 관련 직군에 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PD님들이나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소통이 좀 더 원활할 것이다.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다. 이런 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꼭 쓰세요. 그리고 그 밖에 뭐, 여기 보면 직무 관련 경력사항이라고 돼 있고 옆에 보면 교육사항 등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이 성우라는 직무에 대해서 교육사항 받은 것, 교육을 받은 것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원 다닌 것, 학교 다닌 것, 이런 뭐 연극영화과 학교 다닌 것, 학원 다닌 것 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펀스쿨 다녔다, 펀스쿨 몇 년을 다녔다, 아니면 펀스쿨 아니고 다른 학원을 다녔다가 뭐 왔다, 그러면 다른 학원 몇 년 다니고 펀스쿨 몇 년 다니고 이렇게 학원 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원 다닌 걸 쓰긴 썼는데 이게 약간 여담인데 그때 제가 되게 짧게 다니고 됐거든요. 근데 저희 스봉만이가 좀 오래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걔가 저보다 기본금이 높더라고요. 경력으로 쳐줘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요, 여담이니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게 직무와 관련하여 5년 내 열정적으로 몰입하여 성과를 낸 사항. 이거는 이제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실제로 이전에 다른 공채시험 합격을 한 친구들은 그걸 쓰면 돼요. 공채 합격. 공채 합격. 합격이라는 건 최종 합격이 아니라 최종 합격 됐으면 이걸 안 보고 있겠지. 1차, 2차, 뭐 3차, 최종 뭐 이런 것들에 합격한 과거가 있다면, 경력이 있다면 꼭 적어주시고요. 무조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밖에 아까 말한 뭐 연기와 관련돼서 뭔가 콩쿨이나 아니면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상을 탄 적이 있다. 그거와 관련된 일화를 쓰시면 되고 그런 것도 없다. 그렇다면 뭔가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되게 뿌듯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간 순간 아니면 자기는 뭐 초급반에서 초중급반으로 올라간 순간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다면 그때 뭐든 좋으니까 그 결과의 크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1차, 2차, 3차 최종 이렇게 붙지 않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초급에서 초중급 올라간 걸 써도 될까요? 그게 본인의 어떤 이 연기와 관련된 성우 연기를 공부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쓴 게 뭐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하면서 본인이 겪은 어떤 과정들, 생각, 노력 그런 것들을 쓰면 본인의 피땀 눈물을 쓰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결과가 크기가 남들과 비교해서 작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때까지 저는 그래도 합격한 적,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그때 전에 KBS 합격했던 거를 쓰긴 썼는데, 근데 그거 말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펀에서 했던 대회가 있었어요. 연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1등 했던 그걸 썼었어요. 아무튼 뭐 하여튼 뭐든 좋으니까 쓰시라. 뭐든 좋든. 그런 것도 있어요. 꼭 그렇게 승급한 경험 이런 게 아니어도. 저는 그때도 저는 제 인생에서 좀 연기적으로 어떤 약간 뿌듯함을 느꼈던 적이 부모님한테 인정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보통 연기하는 거 안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제가 막 연기 한 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할 거예요.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한 번쯤 부모님 앞에서 자신 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이만큼 하고 있어요.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평생을 TV를 봐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딱 또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 앞에서 딱 했는데 부모님이 생각보다 잘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구나.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또 뿌듯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전 그것도 되게 뿌듯했던 경험 중에 하나예요. 내레이션을 탁 했는데 TV에서 듣던 것 같은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랬던 경험이. 자,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주변 사람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는가? 행동 패턴. 거기 보면 옆에 괄호치고인가? 아무튼 괄호 안 치고인가? 당위성을 기술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지금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요. 나는 초코우유를 먹고 싶은데 친구는 커피우유를 먹자고 해. 야, 지금 내 뭐 살 돈이 충분하면 상관없겠지만 뭐 돈이 없어서 지금 커피우유나 초코우유 중에 하나만 사야 한다 이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럴 때 보통 커피우유를 먹고 싶은 초코우유였나요? 또 초코우유를 먹고 싶은 나의 의견을 관철하느냐? 아니면 커피우유를 먹고 싶은 친구의 의견을 따르느냐? 아니면 뭐 절충안을 찾느냐? 뭐 그런 행동 패턴이 있겠죠, 각자? 본인이 추구하는, 본인이 평소에 하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듣고 싶지 않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네가 그렇게 어떻게 행동하냐야. 네가 회사에 들어와서, EBS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PD, 작가, 기술 감독님들,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다른 성우들, 뭐, 그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당신이 어떻게 행동할 겁니까? 를 미리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의견을 잘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대부분 저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대중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앞에 그런 이유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막 들어봤더니 내 의견과 비슷하고 그런 걸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쓸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제 의견을 관찰합니다. 근데 그게 좋게 보일까요? 녹음을 하는데 밖에서 PA님이 땡땡 성우님, 그러지 마시고 여기는 이런 톤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닙니다, PD님. 제 생각엔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PD가 밖에서 예, 그렇게 하시죠. 라고 쉽게 할까요? 그런 PD님들은 보통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이거 프로그램 제가 만든 사람이니까 제 의도가 좀 이런 쪽이거든요. 그게 좀 따라주세요. 아니요. PD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을 방송국은 원하지 않아요. 유연하게 상대방의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이해하고 거기에 의견을 맞춰주거나 아니 또 본인이 의견이 있다면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싶다면 충분히 대화로 설득을 해서 또 의견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겠죠. 충분히. 왜냐하면 성우란 직업은 혼자서 방송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본을 써주는 작가분이 있어야 되고 디렉팅을 해주는 PD님이 있어야 되고 또 PD님 밑에서 스케줄 잡고 막 해주시는 AD님이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의 목소리를 잘 녹음해주는 기술 감독님들이 엔지니어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면 좋은 작품을 좋은 프로그램을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가장 중요시되는 이 방송계에서 협업을 잘할 수 있는가? 의견이 다른 상황, 협업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상황 늘 나와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줄 건가요?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 같은 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런 거예요.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의견에 따르고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제 의견이 나온 이유를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있는 정보가 비슷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로 충분한 상의 후에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면 사실 이게 이유를 안 쓴 것 같지만 내심 이유가 살짝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좋아요. 근데 또 어설프게 지금 이거를 좀 비슷하게 흉내에 쓰겠다고 너무 이유 위주로 또 쓰면 안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써야 되는 건 행동 패턴 자체예요. 행동 패턴 그 자체. 근데 그 행동 패턴이 남들이 봤을 때 합리적인 사람이구나. 혹은 이 사람은 남들과 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행동 패턴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돼야 합니다. 방송을 하기 위한 사람. 방송인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 라고 여겨지는 행동 패턴을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저희가 써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써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 번에 저는 한 번에 다 쓸 자신이 있습니다. 막 건방지게 건방지게라고 안 되고 너무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게 딱 홈페이지 딱 열어가지고 탁탁 들어가가지고 쫙쫙쫙 작성해가지고 저장하고 한 번에 끝! 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퇴고할 시간이 필요해요. 본인이 첫 번째 쓰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좀 오버했었는데 아니면 좀 내용이 좀 부족한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장이나 뭐든 따로 무조건 작성을 따로 해두시고 충분한 시간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완성된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항목을 채워 넣어서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긍정적으로 쓰세요. 그리고 아까도 마지막에도 말했지만 방송국은 꼭 협업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강조해서 내용을 많이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협업할 수 있는 사람, 좀 협동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근데 이게 우리 성우 공부하는 친구를 보면 좀 약점 중에 하나가 좀 흔히 말하는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게 좀 안 좋다고 말하진 않겠고, 그거는 타고난 특성이니까 내향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근데, 자기가 조금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렇게 쓰지 말고, 좀, 낯을 좀 가린다. 낯을 가린다든가, 조금, 살짝 내향적인 성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방송국에 입사해서 이런 성향대로 행동을 하면 일을 하기 힘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우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도 먼저 웃어주고 먼저 가서 말 걸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성격을 조금 고치기 위해서란 말보다 기존의 어떤 성격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나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좀 더 원활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이런 저의 단점, 어떤 좀 낮은 사회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뽑아주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제가 있지만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잘 쓰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원장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원장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저희 이게 영상이 아마 저희 카페에 올라올 텐데 카페 그 게시글에 댓글로 막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이 된다면 꼭 작성을 답변을 해드리겠사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 이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EBS 성우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꼭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펀스쿨 화이팅! 감사합니다. 힘들다. 아유, 이런 건 된 것 같다.